시행처 공개 문제 B형의 문제 1번의 작업 준비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형 답안 파일에서 작업합니다. 문제 1-1번은 지시사항에 따라서 데이터 가져오기와 편집을 수행하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광역별 방문자 수라는 엑셀 파일에 테이블을 가져와서 데이터들을 편집하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1-1번에서는 광역별 방문자 수라는 엑셀 파일에 테이블을 가져와서 필드 이름을 변경하라고 되어져 있죠. 자, 가져올 데이터가 엑셀 파일입니다. 그래서 파워 BI에서 엑셀 통합 문서를 이용해서 가져오기를 수행을 해야 되겠죠. 자, 파워 BI에서 홈 탭에 엑셀 통합 문서를 클릭합니다. 준비된 예제 폴더에 문제 1에서 광역별 방문자 수 파일 선택하고 열기 단추 클릭. 탐색창이 열리면 가져올 대상의 테이블을 선택해야 되겠죠. 자, 제시되어져 있는 테이블 3개 모두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A와 B와 행정구역 코드 테이블 모두 선택하고 파워 쿼리 편집기에서 데이터 편집하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데이터 변환 단추 클릭합니다. 데이터 가져오기가 끝나면 파워 쿼리 편집기 창이 열리고 왼쪽 쿼리 창에 추가한 3개의 테이블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구역 코드는 데이터가 미리 보기가 되어지는데 A와 B 2개의 테이블은 테이블 아이콘에 물음표가 함께 표시가 되어져 있어요. 이런 경우는 데이터 새로 고침이 적용되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A 테이블을 선택해보면 미리 보기 새로 고침이 취소되었습니다 라고 표시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사용자가 저와 동일하게 새로 고침이 취소되지는 않았을 거고 경우에 따라서 이런 사항이 발생을 하면 데이터 새로 고침을 한 번씩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홈에 미리 보기 새로 고침 클릭. 그래서 데이터가 표시되는지 확인하면 되고 그리고 B 테이블도 선택해서 미리 보기 새로 고침을 클릭합니다. 자, 이제 다음 작업을 수행을 해볼게요. A 광역별 방문자 수와 B 광역별 방문자 수 테이블에서 시군구 코드와 기초 지자체 방문자 수를 제외한 다른 필드는 삭제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A 테이블을 선택을 해서 시군구 코드 확인하고 기초 지자체 방문자 수 필드를 확인해야 되는데 필드 이름이 너무 길어서 열 머리글이 제대로 표시가 안 되어집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열 머리글 아래에 있는 녹색 라인에 마우스를 이동해서 필드 이름을 확인할 수 있고 혹은 열 너비를 조정해서 전체 열 머리글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수식 입력줄의 아래 화살표를 클릭해서 필드 구성과 순서를 확인해서 선택해서 작업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2개의 필드를 제외한 다른 필드는 삭제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시군구 코드 필드 선택하고 컨트롤 키와 함께 기초 지자체 방문자 수 필드 이름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선택한 열 머리글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클릭해서 다른 열 제거 선택. 그럼 2 필드를 제외한 나머지 필드는 다 지워집니다. B 광역별 방문자 수 테이블에도 동일한 작업을 수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B 테이블을 선택을 하고 그래서 시군구 코드 필드 선택하고 컨트롤 키와 기초 지자체 방문자 수 필드 선택해서 선택한 필드에 열 머리글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클릭해서 다른 열 제거 선택. 자, 그리고 기초 지자체 방문자 수 필드를 A사, B사로 이름을 변경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A 광역별 방문자 수 테이블에서 기초 지자체 방문자 수 필드 더블 클릭. A사로 입력하고 B 광역별 방문자 수 테이블에서 기초 지자체 방문자 수를 더블 클릭해서 B사로 변경합니다. 다음 1-2번의 지시사항을 살펴보면 자, A 광역별 방문자 수와 B 광역별 방문자 수 테이블을 활용해서 새로운 테이블을 추가하고 편집하라고 되어져 있는데 쿼리 병합 기능을 이용을 해서 작업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테이블 이름은 좀 길게 표현이 되니까 저는 간단하게 A 테이블, B 테이블이라고 명칭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2 테이블을 활용해서 새로운 테이블을 추가하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쿼리 병합 기능 중에서 새 항목으로 쿼리 병합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 자, 테이블을 결합하기 위해서 홈 탭에 결합에
쿼리 병합의 아래 화살표를 클릭해서 쿼리를 새 항목으로 병합을 선택합니다. 자, 첫 번째 테이블에서는 A 테이블을 선택하고 두 번째 테이블은 B 테이블 선택. 그래서 두 테이블은 서로 매칭할 필드를 시군구 코드 기준으로 병합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A 테이블의 시군구 코드 선택하고 B 테이블의 시군구 코드 선택. 그리고 조인 종류는 왼쪽 외부로 설정하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기본은 왼쪽 외부로 설정되어져 있으니까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확인 단추 클릭합니다. 자, 병합 1이라고 하는 새로운 테이블이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고, 자, 이후 작업은 자, 필드를 확장해서 필요한 필드를 추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새로 추가된 비광역별 방문자 수 필드에 확장 단추를 클릭하고 확장과 집계 중에 확장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전체 필드 중에 B사만 추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열 선택은 체크 해제하고 B사만 선택합니다. 그리고 원래 열 이름을 접두사로 사용은 체크 표시 해제하겠습니다. 그러면 B사라는 열머리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확인 단추 클릭. 그래서 이와 같이 새 테이블의 시군구 코드에 따른 A사와 B사의 정보를 표현을 했고 이제 테이블 이름을 변경해야 되겠죠. 자, 쿼리 설정의 이름 선택해서 지자체별 방문자 수로 변경합니다. 자, 다음은 이렇게 병합한 지자체별 방문자 수 테이블에 A사와 B사 필드에 열 피벗 해제 기능을 적용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필드 이름을 변경하라고 되어져 있는데 열 피벗 해제 기능은 열을 행으로 구조를 변경하는 작업이죠. 자, 열머리글을 행으로 바꾸면서 특성과 값이라는 필드로 변환하는 작업입니다. 자, A사와 B사 두 개의 필드를 선택해서 변환 탭에 열 피벗 해제를 클릭합니다. 그럼 이와 같이 열머리글이 특성으로 그리고 데이터는 값으로 구성이 이루어지죠. 자, 그리고 필드 이름 변경합니다. 자, 특성은 더블 클릭해서 이동통신으로 변경하고 값 필드는 더블 클릭해서 방문자 수로 변경합니다. 다음 1-3번의 세부 지시사항은 지자체별 방문자 수 테이블에 행정구역 코드 테이블에 있는 광역 지자체명 필드를 추가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쿼리 병합 기능을 사용을 하는데 자, 필드를 추가하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이 경우는 쿼리 병합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현재 지자체별 방문자 수 테이블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홈 탭에 결합에 쿼리 병합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테이블에 필드를 추가하기 때문에 자, 병합 대화 상자에서는 첫 번째 테이블로 지자체별 방문자 수 테이블이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테이블에서는 행정구역 코드 테이블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이 두 테이블에 매칭할 필드는 자, 지자체별 방문자 수에서는 시군구 코드이고 행정구역 코드에서는 행정동 코드가 되겠죠. 그래서 두 필드가 일치하는 데이터 중에서 자, 기초 지자체명을 지자체별 방문자 수에 추가하라는 작업이에요. 자, 그리고 조인 종류는 왼쪽 외부로 설정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선택이 되어져 있고 그대로 확인 단추 클릭합니다. 자, 행정구역 코드 필드에 확장 단추 클릭해서 자, 필드를 추가하는데 지시사항에 보면 추가된 필드 이름은 광역 지자체명이라고 제시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필드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 중에 광역 지자체명만 가져와야 되겠죠. 자, 모든 열 선택 해제하고 광역 지자체명만 체크 표시합니다. 자, 그리고 필드 이름은 동일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원래 열 이름을 접두사로 사용은 체크 표시 해제된 상태에서 사용합니다. 그대로 확인 단추 클릭. 시군구 코드에 따른 광역 지자체명 필드 추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필터 단추를 클릭해 보면 이렇게 강원도나 경기도, 대구, 대전, 서울과 같은 광역 지자체명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1-2번은 파워 쿼리 편집기를 통해서 필드를 추가하고 데이터 모델링 작업을 수행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파워 쿼리 편집기와 파워 BI 데스크탑에서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겠죠. 2-1번의 세부 지시사항을 보면 행정구역 코드 테이블에 조건열 기능을 이용을 해서
지역 구분이라는 필드를 추가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파워 쿼리 편집기에서 행정구역 코드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열 추가의 조건열 선택. 조건열 추가 대화 상자에서 새 열 이름은 지역 구분이라고 입력하고, 자, 첫 번째 조건의 열 이름은 광역지자체명, 연산자는 같음으로 지정합니다. 판단할 조건은 서울특별시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광역지자체명이 서울특별시와 같은 경우에는 자, 출력값, 수도권으로 반환합니다. 절추가 단추 클릭해서 자, 두 번째 조건도 광역지자체명이 이번에는 경기도와 같은 경우 수도권으로 반환합니다. 다시 절추가 단추 클릭해서 세 번째 조건도 광역지자체명이 인천광역시와 같은 경우 수도권으로 반환합니다. 그리고 새 지역 이외의 다른 지역은 자, 기타에서 지방권이라고 반환합니다. 조건열을 이용을 해서 광역지자체명을 수도권과 지방권으로 지역을 구분하는 작업입니다. 자, 그대로 확인 단추 클릭. 이 데이터는 텍스트 형식으로 변환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구분의 데이터 형식 아이콘 클릭해서 텍스트 형식으로 변환합니다. 다음 2-2번의 세부 지시사항은 A와 B 테이블의 로드 사용을 해제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로드 사용을 해제하게 되면 파워 BI 데스크탑으로는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A 광역별 방문자 수 테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클릭, 그리고 로드 사용을 해제합니다. B 광역별 방문자 수도 마우스 오른쪽 단추 클릭해서 로드 사용 해제. 2-2번의 세부 지시사항까지 풀면 파워 쿼리 편집기에서 작업하는 내용은 마무리가 된 겁니다. 2-3번을 보면 테이블의 관계를 설정하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작업은 파워 BI 데스크탑에서 진행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따로 지시사항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작업이 끝나면 닫기 및 적용을 해서 작업한 내용을 파워 BI 데스크탑에 로드를 하고 이후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홈에 닫기 및 적용을 클릭합니다. 데이터 창에 보면 파워 쿼리 편집기에서 수행한 지자체별 방문자 수 테이블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로드 사용을 해제한 테이블은 데이터 창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2-3번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지자체별 방문자 수 테이블과 행정구역 코드 테이블의 관계를 설정하라고 되어져 있고, 두 테이블의 시군구 코드와 행정동 코드를 이용을 해서 관계 설정을 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왼쪽 보기 형식에서 모델 보기로 이동합니다. 모델 보기의 모든 테이블 레이아웃에는 문제 2와 문제 3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셋의 관계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테이블의 관계 설정은 수정을 하면 안 되고 문제에 제시되어져 있는 테이블 간의 관계 설정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으로 스크롤을 이동해서 보면 자, 지자체별 방문자 수와 행정구역 코드 두 테이블을 확인할 수 있죠. 자, 화면을 좀 확대를 하고 자, 두 테이블의 시군구 코드와 행정동 코드를 이용해서 관계를 설정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기존 테이블은 지자체별 방문자 수 테이블이라고 지정이 되어져 있고 카디널리티는 다대 1, 그리고 크로스 필터 방향은 단일로 구성하라고 되어져 있죠. 자, 기존 테이블을 지자체별 방문자 수 테이블이라고 지정한 건 이렇게 테이블을 배치했을 때 왼쪽의 지자체별 방문자 수에서 행정구역 코드 테이블을 바라봤을 때의 기준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관계 설정할 때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자, 관계 설정하겠습니다. 자, 지자체별 방문자 수의 시군구 코드를 행정구역 코드의 행정동 코드 필드에 드래그 앤 드롭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필드를 드래그 앤 드롭해서 관계 설정을 하고 자, 연결선을 클릭해서 두 필드가 올바르게 연결이 됐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관계선을 선택한 상태에서 속성 창을 보면 자, 첫 번째 테이블의 시군구 코드와 두 번째 테이블의 행정동 코드가 이렇게 카디널리티 다대 1로 연결되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교차 필터 방향은 싱글로 처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교차 필터 방향이 크로스 필터 방향이고 싱글이 단일로 처리가 된 거죠. 그래서 지시사항에 맞게 관계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3번은 지시사항에 따라서 테이블과 측정값을 추가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3-1번의 세부 지시사항을 보면 두 가지 작업을 진행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요약 테이블을 작성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광역 지자체수라고 하는 측정값을 생성을 해야 됩니다. 자, 우선 요약 테이블은 지자체별 방문자 수 테이블에 광역 지자체명과 방문자 수 필드를 사용을 하는데, 지시사항에 보면 행정구역 코드 테이블에 광역 지자체명 필드를 기준으로 방문자 수의 합계를 반환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행정구역 코드 테이블이 아니라 지자체별 방문자 수 테이블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지시사항의 오류라고 보시면 되겠고, 수식은 지자체별 방문자 수 테이블을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사용 함수는 sum과 summarize 함수를 이용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요약된 테이블은 지자체별 방문자 수 테이블과 관계 설정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요약 테이블부터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BI에서 테이블 뷰로 이동합니다. 수식을 이용해서 테이블을 작성할 때는 테이블 도구에 새 테이블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새 테이블 클릭. 자, 테이블 이름 더블 클릭해서 요약이라고 입력하고 이퀄 뒤에서 자, 지시사항의 조건을 보면 지자체별 방문자 수 테이블에 광역 지자체명 기준으로 방문자 수의 합계를 반환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럼 방문자 수의 합계는 sum 함수를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summarize 함수를 이용을 해서 지자체별 방문자 수의 광역 지자체명 필드를 그룹핑해서 방문자 수의 합계를 반환하면 됩니다. 자, summarize 함수부터 사용하겠습니다. summarize 함수 입력해서 괄호 안에 있는 인수를 살펴보면 자, 첫 번째는 테이블이에요. 이건 요약할 테이블을 지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인수로는 group by column name이죠. 그래서 이 group by column name은 그룹 파일 필드를 지정하는데, 그룹 파일 필드는 한 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인수는 이름과 식이죠. 그래서 요약 기준에 열머리글 그리고 계산식 이걸 반복해서 사용을 해요. 자, 그럼 첫 번째 테이블부터 지정을 하죠. 자, 작은 따옴표 입력해서 지자체별 방문자 수 테이블을 지정을 하고 컴마, 그리고 두 번째 인수는 그룹 파일 필드인데 자, 작은 따옴표 입력해서 보면 자, 광역 지자체명을 지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자체별 방문자 수 테이블에 있는 광역 지자체명을 지정합니다. 컴마. 자, 그리고 합계를 반환해야 되겠죠. 열머리글은 겹따옴표 안에 합계라고 입력하고 컴마. 그리고 계산식은 자, sum 함수를 이용을 해서 방문자 수에 대한 합계를 지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작은 따옴표 입력해서 지자체별 방문자 수의 방문자 수 필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sum 함수에 괄호 닫고 summarize에 괄호 닫고 엔터. 자, 수식이 길어질 땐 줄바꿈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합계 앞에서 Shift 엔터 그리고 탭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들여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summarize에서 요약한 결과를 보면 광역 지자체명 기준으로 방문자 수의 합계를 이렇게 요약 테이블로 반환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 지시사항은 자, 요약 테이블과 지자체별 방문자 수 테이블에 관계를 설정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모델 보기로 이동합니다. 자, 모든 테이블의 화면에서 자, 속성창은 좀 접어주고 자, 요약은 아래로 살짝만 이동을 할게요. 지자체별 방문자 수와 요약 테이블 간의 관계 설정할 필드는 광역 지자체명이라고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지자체별 방문자 수의 광역 지자체명과 요약의 광역 지자체명을 관계 설정합니다. 그래서 필드를 드래그 앤 드롭해서 관계 설정합니다. 그래서 관계선 클릭해서 올바르게 연결됐는지 확인하고 오른쪽 속성창을 확장해서 두 테이블의 카디널리티는 다대 1의 관계, 그리고 교차 필터 방향은 싱글로 처리가 된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지시사항 내용은 광역 지자체 수라고 하는 측정값을 작성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테이블 뷰로 이동합니다. 측정값은 행정구역 코드 테이블의 광역 지자체명 필드에 개수를 반환하는데 distinct count라는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져 있죠. 자, 우선 행정구역 코드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자, 측정값을 작성하는 거니까 테이블 도구에 새 측정값 클릭. 자, 측정값 이름은 광역 지자체 수라고 입력하고 이퀄 뒤에서 자, distinct count라고 하는 함수 선택. distinct count는 지정된 테이블의 필드명 기준으로 중복되는 데이터 제거하고 고유한 값의 개수를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테이블의 필드명만 지정하면 돼요. 자, 작은 따옴표 입력해서 행정구역 코드 테이블의 광역 지자체명 필드를 선택하고 괄호 닫고 엔터. 다음 3-2번의 지시사항은 측정값을 추가하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두 개의 측정값을 작성하라고 되어져 있죠. 자, 첫 번째 측정값은 서울지역 방문자 수, 지자체별 방문자 수 테이블에 있는 방문자 수와 광역 지자체명 필드를 이용을 해서 서울 지역의 방문자 수의 합계를 반환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지자체별 방문자 수 테이블에 적용된 필터는 제외하라고 조건이 지정이 되어져 있죠. 사용 함수는 all과 calculate, 필터와 sum 함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 방문자 수 테이블에 적용된 필터를 제외할 때는 all 함수를 사용을 할 거고, 그리고 광역 지자체명이 서울인 경우를 필터를 할 때는 필터 함수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측정값을 작성하는데 지시사항에는 어느 테이블에 측정값을 작성하라고 제시가 되어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선 지자체별 방문자 수 테이블을 기준으로 작업을 할 거니까 데이터 창에서 지자체별 방문자 수 테이블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테이블 도구에 새 측정값 클릭. 자, 측정값 이름은 서울지역 방문자 수라고 입력하고 이퀄 뒤에서 calculate 함수 입력해서 첫 번째 인수로 식을 지정하는데 우선 방문자 수의 합계를 반환을 할 거니까 sum 함수를 이용을 해서 방문자 수의 합계를 계산합니다. sum 함수 입력해서 작은 따옴표 입력. 지자체별 방문자 수 테이블의 방문자 수 필드를 선택합니다. sum에 괄호 닫고 컴마. 두 번째 인수는 필터식입니다. 그래서 필터 함수를 이용을 해서 조건식을 작성을 해야 되겠죠. 필터 함수를 입력해서 괄호 안에 인수를 보면 테이블 컴마 필터 익스프레션이에요. 첫 번째 인수는 필터를 적용할 테이블인데 조건에 보면 지자체별 방문자 수 테이블에 적용된 필터는 제외해서 사용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즉 이건 테이블에 적용된 필터를 모두 해제하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all 함수를 이용을 해서 테이블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all 함수 입력하고 지자체별 방문자 수 테이블 선택. 그리고 괄호 닫고 컴마. 그리고 조건은 광역 지자체명 필드죠. 자, 작은 따옴표 입력해서 지자체별 방문자 수에 있는 광역 지자체명 필드가 이퀄 서울특별시와 같은 경우를 찾습니다. 그래서 필터에 괄호 닫고 calculate에 괄호 닫고 엔터. 필터 함수 앞에서 줄바꿈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터 앞부분을 클릭해서 Shift 엔터 그리고 탭 키를 두세 번 정도 입력해서 수식을 입력합니다. 작성된 수식은 필터 함수를 이용을 해서 all 함수로 지자체별 방문자 수 테이블에 적용된 필터를 모두 해제를 하고 광역 지자체명이 서울특별시인 레코드만 필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데이터 중에 서울특별시만 반환을 하고 그 중에 방문자 수 필드의 합계를 반환하는 수식입니다. 자, 이렇게 작성한 측정값의 서식은 천 단위에서 쉼표로 구분되도록 적용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 도구의 쉼표 스타일을 클릭합니다. 다음 측정값은 서울 방문자 비율 측정값을 작성을 하는데 서울 지역 방문자 수 측정값과 요약 테이블의 합계 필드를 이용을 해서 전체 방문자 수의 합계에 대한 서울 지역 방문자 수의 비율을 반환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함수로는 divide와 sum 함수를 사용하라고 제시가 되어져 있죠. 자, 측정 도구의 새 측정값 클릭합니다. 자, 측정값 이름은 서울 방문자 수 비율 %로 입력하고 이퀄 뒤에서 자, 조건식을 보면 서울 지역 방문자 수를 전체 방문자 수 합계로 나누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divide 함수는 나누기 하는 함수입니다. divide 함수를 입력해서 첫 번째 인수는 서울 지역 방문자 수 측정값을 대상으로 비율을 계산을 하죠. 자, 대괄호만 입력해서 서울 지역 방문자 수 측정값을 선택하고 컴마. 자, 전체 합계는 sum 함수를 이용을 해서 요약 테이블의 합계 필드를 기준으로 합계를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sum에 괄호 닫고 divide에 괄호 닫고 엔터. 서식은 백분율로 적용하고 소수점 아래 두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측정 도구의 백분율 스타일과 그리고 소수점 자릿수는 두 자리로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3-3번의 세부 지시사항은 데이터 창에 측정값 t라는 테이블을 추가하고 자, 작성된 3개의 측정값을 측정값 t에 추가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측정값을 관리하는 테이블을 작성하라는 문제인 거죠. 자, 파워 BI에서 빈 테이블을 작성해서 측정값을 따로 관리를 하려면 데이터 입력이라는 도구를 이용을 해서 새 테이블을 작성을 합니다. 자, 홈 탭에서 데이터 입력을 클릭합니다. 테이블 만들기 대화 상자에서 이름을 측정값 t라고 입력하고 로드 단추 클릭. 자, 데이터 창에 측정값 t라는 빈 테이블이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에 자, 측정값을 이동하겠습니다. 우선 행정구역 코드에 있는 광역 지자체 수 측정값 선택해서 자, 측정 도구의 홈 테이블을 측정값 t로 선택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측정값을 이동해서 위치를 바꿔줄 수 있어요. 측정값은 드래그 앤 드롭으로는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홈 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측정값의 위치를 변경하면 됩니다. 자, 다른 측정값도 이동하죠. 지자체별 방문자 수의 서울 지역 방문자 수 측정값 선택해서 홈 테이블의 위치를 측정값 t로 변경. 그리고 서울 방문자 수 비율도 홈 테이블을 측정값 t로 변경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측정값 t 테이블에 3개의 측정값을 이동하면 작업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작성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수식을 이용해서 새 테이블을 작성할 때는 테이블 도구의 새 테이블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빈 테이블을 생성해서 측정값을 관리하는 용도 혹은 간단한 데이터들을 입력해서 사용한다면 홈 테이블에 데이터 입력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